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G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윤도현입니다. 최고 시청률 13.8%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다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가상의 입헌군 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며 독특한 세계관으로 흥미를 모았는데요. 사극은 대대로 한국 드라마에서 흥행한 장르였지만 역사를 다루는 만큼 소재 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6일 방영 내내 고증 오류를 지적받은 21세기 대군 부인은 동북공정 논란에 휩싸이며 오명 속에서 종영을 맞았죠. 이외에도 조선 퇴마사, 슈룹 등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드라마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디어 속 동북공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북공정.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단어일 겁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동북부에 있던 나라들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 시도를 뜻하는데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만주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이 있었죠. 중국은 이 나라들을 당국의 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실제 검증된 역사와는 상반된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억지 왜곡 시도는 왜 발생했을까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국경인 동북지역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으로 대표되는 중화민족 개념에 의거해 소수민족의 분쟁을 차단하고자 한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동북 삼성은 청나라 만주족의 지역이었고 현재는 한민족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조선족이 상당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즉 조선족은 중국 56개의 소수민족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접한 모국을 가진 셈이죠. 그런 가운데 1991년 중국과 비슷한 다민족 체제인 소련이 붕괴하고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조선족의 입국과 귀화를 환영하는 정책을 펼치며 조선족의 독립이 크게 우려됐습니다. 조선족의 독립이 다른 55개 소수민족의 독립까지 자극할 수 있었으므로 중국은 남만주 일대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명분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고양이 조선족에게 끼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때 중국은 남북한의 강한 민족주의 정신과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한국의 예상 국방력을 경계했습니다. 조선족과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GDP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그들이 통일한국에 귀속될 가능성 또한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의 안정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배우가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의 왕이 황제가 쓰는 11유면관이 아니라 한 단계 아래에 구류면류관을 쓰며 신하들이 천세를 외친 점입니다. 자주국의 군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만세가 적절하지만 천세는 중국 황제국 질서 아래 제후국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한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국왕의 죽음을 황제에게 쓰는 붕어가 아닌 왕에게 쓰는 홍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한국의 자주적 역사 정체성과 상징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더불어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왕실 최고 어른인 대비가 일개 대군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행위, 대군 부인인 주인공이 한복을 거부하는 행위, 다도 장면에서 중국식 차판이 등장하는 것 등 여러 역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다른 동북공정 드라마로는 조선 퇴마사가 있습니다. 조선 태종시대를 배경으로 좀비와 서양 테마가 가미된 퓨전 사극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태종이 환시와 환청으로 백성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세종으로 즉위하는 충녕대군이 서양인 신부를 기생집에서 접대하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3만 명 이상이 동의해 2화 만에 조기 종영을 하기도 했죠. 유명 배우 김혜수의 열연으로 인기를 끌었던 슈룹 역시 본궁이라는 중국식 호칭을 사용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슈룹에서는 중전이 5명의 아들을 출산하고도 궁궐 내 입지가 흔들리는데 이는 일부 다처제였던 청나라 시대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처첩제로 본처의 위상이 높았던 조선 왕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한류 드라마일수록 작품 속 역사 표현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받아들이므로 작은 오류 하나도 한국의 실제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OTT를 통해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에서 미디어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방송사와 플랫폼은 국제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 고증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각색으로 볼 것이냐, 역사 왜곡으로 볼 것이냐. 픽션이자 창작물인 드라마를 두고 해당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과도해지면서 창작자의 자유를 옥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사실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역사를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작물이라는 명목 아래 매국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자수첩 지금까지 제작 진현석, 기술 이동열, 안동원, 진행의 윤도현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